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25살까지 174kg에 60에서 62kg의 몸무게로 살았다. 현재는 69kg에서 70kg를 유지 중이고 최고는 73kg까지 증가해봤다. 운동을 하면서 73kg까지 찌어본 나의 찐따 인생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성인이 돼서 헬스장을 끄적끄적 1개월 정도씩 다녔다. 이때는 블로그나 책으로 운동 정보를 보고 배웠는데 가슴 운동 2가지, 팔 운동 1가지 깔짝깔짝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운동 존나 열심히 했다. 뿌듯함도 잠시 그냥 과자 먹으면서 메이플 하다가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었다. 식단 개념이 없어서 편하게 먹었다. 나는 외적으로 보면 강인한 남자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고 한 대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새끈한 몸매, 그리고 귀에 피나도록 들은 너 왜 이렇게 말랐냐라는 말이 너무 스트레스였다. 이 말은 친구, 지인, 가족, 친척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뚱뚱하냐 라는 말은 어느 정도 조심하면서 마른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왜 이렇게 말랐냐, 살 좀 쪄라 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 같다. 그때 당시에는 마른 놈은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막말하고 뚱뚱한 놈은 싸우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보니 피해의식이 쩔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밤에 이것저것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배탈로 2-3일은 고생을 했다. 하지만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그냥 대충 살았다. 군대에서도 체중 증가를 잠깐 경험했지만 새벽에 라면 먹고 배만 튀어나오고 5kg 쪘다가 다시 빠졌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너 왜 이렇게 말랐냐라는 말보다 피할 수 없는 또라이들의 존재 자체의 스트레스 때문에 귀여운 작은 원형 탈모도 겪어봤다. 날로 가는 스트레스에 해소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스트레스에는 운동이 최고라니까 다시 헬스장을 깔짝거리며 다녔다. 나는 PT는 상술이라 생각했고 1시간에 5만원의 돈을 지출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해보자 라는 생각에 필수 운동 이런 식으로 검색하자마자 나온 3대 운동의 데드리프트를 봤다. 와, 존나 멋있고 마초남의 피가 흐르는 쌍남자의 운동 그 자체였다. 나는 한 3분 보고 그냥 냅다 헬스장으로 가서 바로 땅에서 발을 뽑아 들었다. 20kg짜리 바에 양쪽에 5kg 원판을 꽂고 거울을 보며 동작을 취했다. 다음에는 바로 양쪽에 10kg 원판을 꽂고 운동을 했다. 딱히 허리에 통증도 없고 자세도 좋은 것 같고 거울로 비치는 내 모습이 진짜 존나 멋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깔짝거리고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니 허리에 막대기를 대고 있는 것처럼 나의 척추기근이 허리를 쫀쫀하게 당겨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집에 가서 저녁을 깔짝 먹고 푹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허리가 찌릿하면서 좋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소름이 쫙 돋았다. 허리가 진짜 움직여지지 않고 통나무처럼 고정이 된 듯한 느낌인데 그 안에 바늘이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바로 이를 쉬고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와 약을 처방받고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었다. 그냥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숨쉬어도 아프고 기침하면 뒤지고 응가하면 사망했다. 진짜 너무 아팠다. 거의 2달은 운동도 못하고 데드리프트 했다가 진짜 데드 직전까지 다녀왔다. 나를 바꾼 거는 약 2달 동안의 이 기간이었다. 2달 동안 그냥 유튜브에 이것저것 운동에 관련한 내용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찾아봤다. 진짜 한 400개에서 500개 이상은 아무거나 다 본 것 같다. 그동안 나의 무지함에 소름이 돋았고 병자처럼 누워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찐따 같았다. 그렇게 멍청한 운동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꿨다. 원래는 운동이란 가슴 2가지, 팔 운동 깔짝, 샤워, 집, 쉬다가 집밥이라는 나의 사고방식이 운동이란 체계 잡힌 확실한 이분할 루틴, 음식이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필수고 체중에 맞는 섭취량을 계산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가슴 3두, 등 2두, 하체, 어깨 이렇게 이분할로 했으며 부위별 5종류의 운동을 5세트씩 했다. 예를 들자면 가슴 5가지 각각 5세트, 3두 5가지 5세트 이렇게 했으며 세트당 횟수는 10회에서 12회만 했다. 이렇게 50세트를 하면 약 1시간 30분씩은 걸렸다. 운동 시간이 처음에는 진짜 미치도록 적응하기 힘든 시간이었다. 유산소와 복근은 1-2일에 한 번씩 했다. 운동 방법은 이분할 루틴 기준 조회수 많은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주 가벼운 무게로 자세부터 연습했다. 그러다가 잘 안되는 자세의 운동은 자국 부위는 같지만 자세가 다른 운동으로 바꿔가면서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절대로 나만의 상상으로 이루어진 나만의 운동 이런 것은 일절하지 않고 FM 자세, 표본 그대로 될 때까지 연습했다. 추가로 주변 헬창들의 자세를 티 안 나게 계속 훔쳐왔다. 그러면서 몸을 익히고 나만의 루틴을 찾았다. 7일 중 6일을 무조건 나갔으며 이러한 루틴을 찾고 익숙해지는 것만 꼬박 2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3대 벤치프레스 60kg 10번, 스쿼트 80kg 10번, 데드리프트 60kg 10번이 수행 가능한 도합 200kg를 달성하고 몸무게는 5kg 증가한 65kg가 되었다. 외적으로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고 미세하게 몸 구석구석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긴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다. 식단의 경우 검색을 통해서 단백질을 무조건 포함하고 체중과 운동량에 비례한 칼로리의 양을 계산했으며 거기서 10%의 양을 더 먹었다. 나는 배탈이 적다는 좋은 보충제를 먹었고
먹어도 무조건 100% 배탈이 나서 일절 먹지 않았다. 보통 먹는 하루 3끼의 단백질을 포함한 칼로리의 양을 계산하고 나머지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로리는 식사 시간 사이와 운동 전으로 간식을 먹었다. 간식은 감자, 바나나, 계란으로 단백질과 칼로리에 맞춰 계산해서 먹었다. 음식은 헬스장처럼 일정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제공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만큼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먹지 않으면 고생해서 했던 운동이 그냥 노동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겹도록 봤기 때문이다. 먹는 음식마다 단백질량과 탄수화물량을 어림잡아서라도 무조건 계산하고 먹었다. 만약 놀러가서 면 요리만 먹었다면 편의점에서 계란, 닭가슴살, 바나나 등으로 무조건 계산하여 단백질을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자저울을 사서 식단 종류의 무게당 칼로리, 무게당 단백질을 계산하면서 항상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먹는 양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나 같은 말랑깽이는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는 말은 사실이며 운동하고 먹지 않으면 그건 노동이란 말도 사실이다. 이렇게 식단을 유지하면서 66kg에서 정체기가 왔고 이 기전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혼자 운동함으로 다치지 않고 중량을 늘리는 게 중요했고 쫄보 마인드여서 한 번에 무게를 절대로 올리지 않고 찔끔찔끔 성장해서 그런지 변화가 매우 적었다. 6개월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편하게 대충 살까를 맨날 생각했다. 이 구간에서 나는 무릎, 팔꿈치, 허리 보호대와 벤치프레스 보조밴드를 사서 정체기를 탈출했다. 그렇게 나는 69kg까지 달성했고 또 한 번 정체기가 찾아왔고 여기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3대 벤치프레스 80kg 6번, 스쿼트 100kg 10번, 데드리프트 100kg 10번이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한 도합 280kg를 달성했다. 3대 1RM은 측정하지 않았다. 어차피 헬린이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 싫었다. 여기서부터는 몸에 골고루 윤곽이 잡히고 전체적으로 슬림하면서 근육이 알차게 있는 건강한 체형으로 보이고 몸의 자신감과 에너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올라가고 싶었기 때문에 내 기준 고중량 저반복 운동을 했다. 과거에 다친 경험이 있어서 양쪽 2.5kg 원판을 꼽으면서 무게를 찔끔찔끔 늘렸고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1회 2번에서 4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지속적으로 늘려갔다. 이때부터는 자세는 선방해서 관절통은 없었지만 근육통을 달고 살았다. 팔, 다리가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항상 무거웠고 가슴과 등 근육은 코르셋을 찬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벤치는 보조자가 없어서 너무 위험해서 하지 않고 알찬 가슴과 윤곽을 잡아줄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총 12개월 만에 몸무게는 73kg까지 달성했다. 벤치프레스는 85kg 5번, 스쿼트는 140kg 8번, 데드리프트는 140kg 6번이 수행 가능한 도합 365kg를 달성했다. 69kg와 비교했을 때 평범한 옷 복장 기준으로 외적으로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벗으면 진짜 내가 봐도 가슴 빵빵, 등 근육 빵빵, 팔 빵빵, 허벅지 빵빵, 모난 곳 없이 조각 같은 몸매였다.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의 표본 그 자체여서 운동한지 잘 못 알아봤다. 그래서 조금 딱 맞는 옷들을 입어 윤곽을 어느 정도 비추도록 했다. 이때부터 오버핏을 입지 않고 정핏의 옷을 즐겨 입었다. 주변 지인들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고 뭐야 너 원래 운동했어? 팔, 가슴, 뭐 허벅지 엄청 두껍네? 운동하는지 몰랐네 대박 이런 소리를 엄청 자주 들었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았고 흥분되고 뿌듯했다. 내가 원하던 남자가 된 듯한 느낌에 너무 기분 좋았다. 나의 최종 목표는 보통의 체격보다 통통 정도로 올라가서 푸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싶었다. 하지만 타고난 체질인지 통통의 이미지로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가 않았다. 아무리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도 팔목, 손목 등 뼈대가 얇고 살이 죽어도 붙지 않았고 골격이나 체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이렇게 2-3개월을 유지했지만 운동량과 먹는 양을 지속적으로 챙기기에는 힘들었고 결국 73kg를 최고점으로 막을 내렸다. 현재는 체중 증가의 목표가 아닌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69에서 70kg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동량은 66kg 달성했을 때의 수행 능력과 비슷하다. 60kg 때보다 어느 정도 몸에 근육도 생기고 소화 능력도 좋아진 것 같아서 기본 체중이 올라갔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운동을 아예 안 하거나 대충 먹으면 66kg까지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떨어진다. 지금은 건강한 몸, 적당한 근육,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헬스장을 다니고 있다. 하지만 언제 또 오기가 생겨서 73kg의 한계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왜냐 나의 한계점 고중량을 들 때 차오르는 복압과 터질 듯한 근육에 들어올리는 그 순간의 짜릿함, 야생의 거친 숨소리와 땀, 달아오르는 몸의 체온, 정말 변태처럼 짜릿하고 운동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존나 멋있다. 이렇게 노력했지만 난 여전히 헬린이다.